우크라이나의 시민들이 예상외로 강력한 저항을 하면서 수많은 서방국들로부터 무기 지원이 줄을 잇고 있습니다. 영국산 제블린 미사일은 가장 효과적인 지원 물자로 러시아의 탱크 부대를 압살하고 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에서는 제블린 미사일을 우크라이나를 지켜주는 수호자처럼 묘사하는 모습이 해외 네티즌들 사이에서 큰 반향을 얻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예상외의 승전 가능성이 높을 수 있다는 분석이 나오면서 뒤늦게 우크라이나에 지금 현재 전 세계로부터 지원 물자가 줄을 잇고 있습니다. 우크라이나가 만약 승전을 하게 되면 우크라이나의 경제 성장률이 어마어마할 것으로 보이기 때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인구는 4,500만 명으로 대한민국과 비슷한 규모입니다.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우크라이나 시민들의 마음을 얻기 위한 노력을 기울입니다. 우크라이나의 1인당 GDP는 3,000달러로 한국의 10분의 1 수준이지만 한국은 현재 우크라이나에 120억 원 규모의 자금 지원을 하겠다고 나선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 나아가 FA-50 경공격기 지원 가능성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국토전략TV를 구독하시면 이번 한 주 즐거운 일이 생깁니다. 최근 한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간 협력이 우크라이나 사태를 두고 심상찮게 흘러가는 분위기입니다. 우크라이나와 인접한 슬로바키아는 최근 나토, EU에 가입하면서 다른 EU 국가와 마찬가지로 안전보장을 받을 수 있게 됐습니다. 바로 나토의 회원국이기 때문인데요. 하지만 슬로바키아의 상황이 그것만으로 안전하지 않은 상황입니다. 나토가 주둔을 해야 하며 가장 중요한 미군이 주둔할 수 있도록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승인이 됐어야 합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의 미 공군기지 건설이 확정되고 한국산 경공격기의 슬로바키아 도입이 탄력을 받으면서 우크라이나의 대규모 FA-50기의 실전 배치가 가능하게 될지 주목됩니다. 국토전략TV 한국산 경공격기 FA-50기종은 T-50기종의 훈련기가 공격이 가능하도록 미사일 등이 장착된 작은 공격기입니다. 때문에 값이 아주 저렴한 초음속 전투기로 개발도상국에서 매우 선호하는 한국산 전투기입니다. 주로 동남아시아에서 수요가 많은 상황입니다. 그런데 이번 우크라이나 사태가 터지면서 한국산 FA-50 전투기가 우크라이나 전장을 누비게 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럼 어떻게 상황이 돌아가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미군 군기지 때문에 난리난 슬로바키아. 중부 유럽 4개 국가인 헝가리, 폴란드, 체코를 제외하고 마지막 가장 작은 나라인 슬로바키아는 나토의 회원국이 됐습니다. 하지만 그동안 나토군이나 미군이 주둔할 만한 장소가 제공되지 못했습니다. 때문에 우크라이나의 다음 타겟은 비시그라드 4개국 중에서 가장 약한 고리인 슬로바키아가 될 가능성이 높았습니다. 그 이유는 슬로바키아 국민 정치 성향이 50%는 친러시아 성향에 가깝고 50%는 친서방에 가깝습니다. 슬로바키아는 국가의 명칭이나 국기의 디자인만 봐서도 슬라브계 민족의 러시아와 아주 친밀할 것 같은 나라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오랜 러시아의 내정 간섭과 소련의 점령으로 80년대부터 격렬한 저항 끝에 독립을 이뤄냈지만 여전히 친러 성향의 정치인들이 절반가량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민족주의 성격을 띠지만 배후엔 러시아가 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슬로바키아의 수도 브라티슬라바는 슬로바키아의 가장 서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로 따지면 압록강이나 두만강의 수도가 있는 것입니다. 때문에 브리티슬라바를 제외한 다른 지역은 시골이나 평지 숲으로 돼 있어서 러시아가 밀고 들어오기 딱 좋은 상황입니다. 하지만 최근 슬로바키아는 비시그라드 4개 국가에 포함되며 폴란드, 헝가리, 체코와 경제협력 모델을 만들어내면서 빠른 속도로 경제가 성장하고 있을 뿐 아니라 군사적 연대 또한 진행되고 있습니다. 비시그라드 4개국의 가장 큰 파트너십 국가는 다름 아닌 한국입니다. 헝가리에서는 독일을 제치고 1위 투자 국가에 한국이 오른 상황입니다. 한국은 최근 슬로바키아에 한국산 경공격기 FA-50기 도입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한 상황입니다. 슬로바키아는 일제강점기 시절 당시 한국 광복군의 최신형 소총을 비밀리에 판매를 하면서 일제와 싸우는데 엄청난 도움을 주기도 했을 정도로 슬로바키아와 한국 사이의 방산협력은 거의 100여 년이 다 돼갑니다. 그런데 슬로바키아의 문제는 바로 미군 군기지였습니다. 공군 인프라가 제대로 실현되려면 미군 군기지가 유치가 돼야 하지만 현재 슬로바키아의 야권 정계에서 러시아의 국기를 흔들며 미군 기지의 건설을 반대하고 나섰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의 땅을 미국에게 넘겨줬다며 민족을 배반한 정책을 했다고 비판한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히 슬로바키아 전체 의원 150명 중 과반수인 75표를 초과하는 국회의원이 찬성을 해야 미공군 기지가 들어서는데 다행히 79표를 받으면서 가까스로 슬로바키아에 미공군 기지가 들어설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이 결정은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을 앞둔 불과 며칠 전에 일어난 표결이었습니다. 슬로바키아는 이번 미군 기지 유치로 인해서 슬로바키아 공군 현대화를 위해 약 1억 달러 이상을 미군으로부터 지원을 받게 됩니다. 자연스럽게 지난해 연말에 긴급히 체결된 한국산 경공격기 FA-50기 구매로 이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슬로바키아가 구매할 수 있는 가장 최적한 모델이자 AS 서비스가 가장 확실한 제품이 바로 한국산이기 때문입니다. 미군은 슬로바키아의 슬리악 공군기지, 말라키 공군기지 이렇게 두 개의 공군기지를 사용하게 됩니다. 이곳은 우크라이나와 바로 인접한 지역으로서 러시아에게는 매우 큰 위협이 되는 땅입니다. 두 번째, 우크라이나 제공권 장악 실패한 러시아. 러시아는 미사일을 통해 우크라이나의 핵심 공군기지들과 공항들을 타격하고 있습니다. 이번 러시아의 침공으로 세계에 딱 한 대뿐인 세계 최대 수송기인 안토노프 225기가 폭파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안토노프 기종은 우주왕복선을 수송하기 위해 만든 우크라이나 항공기술의 최지벽체이며 우크라이나의 자존심이었습니다. 한때 헐리우드에 해당 기종이 등장하자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네티즌들 간에 안토노프기가 어느 나라의 것인지 다투기도 했는데요. 러시아군은 우크라이나의 공군기지를 타격했으나 돈바스 지역에 강습하려던 러시아군 헬기 2대, 러시아 항공기 5대 등을 격추했다고 우크라이나군 페이스북을 통해 밝혔습니다. 우크라이나 영공을 우크라이나 공군기가 날아다니면서 사실상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제공권을 장악에 실패해버린 상황인 것입니다. 만약 이런 상황에서 우크라이나의 공군기 지원이 이뤄지게 된다면 여기에 가장 도움을 받을 수 있는 나라는 다름 아닌 슬로바키아입니다. 슬로바키아에서 공군기가 출격을 하면 우크라이나에 바로 도달하기 때문이고 미공군이 슬로바키아에 유치됐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는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강력하게 규탄하는 데 동참한 상황이고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로 인해 슬로바키아 내 친러시아 분위기는 크게 감소한 상황입니다. 최소한 러시아 깃발을 흔들며 미공군 기지 유치 반대를 하다가는 슬로바키아 시민들에게 돌팔매를 맞을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슬로바키아에 미공군이 들어오게 되면 슬로바키아 공군 역시 그에 맞추어 발전을 모색해야 합니다. 하지만 슬로바키아의 1인당 GDP는 19,000달러로 값이 비싼 프랑스산 라팔이나 유로파이터 등을 구매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더욱이 비싼 미국산 공군기 도입은 꿈만 같은 상황인데요. 세 번째, 슬로바키아 FA-50기 간접 지원 가능성. 폴란드가 최근 독일에 있던 미군 기지를 유치하는 데 성공해내면서 폴란드는 완전한 안전지대가 되었습니다. 슬로바키아도 우크라이나 사태 바로 직전 슬로바키아 의회에서 미공군 기지를 유치해 성공해내면서 국가의 안위를 보장받게 됐습니다. 슬로바키아는 현재 미국으로부터 약 1억 달러의 공군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한국과 체결한 FA-50 도입을 MOU 맺은 금액은 약 5억 달러에 이르는 금액이지만 현재 인접국인 우크라이나의 상황이 워낙 급하게 돌아가고 있어서 한국 정부와 슬로바키아 간의 긴급 회담을 통해 빠른 속도로 FA-50기가 도입될 수 있도록 분할납부 등의 상환 프로그램 혹은 우크라이나 인도적 지원 항목에 FA-50기 일부 대수를 포함시키면 슬로바키아를 통해 우크라이나에 간접 지원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향후 정전 이후 비셰그라드 4개국가뿐 아니라 우크라이나에서도 FA-50기종 구매로 바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한국 정부 차원에서 간접 지원 방식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슬로바키아 당국과 협의를 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네 번째, 종이호랑이 러시아. 전문가들은 푸틴이 잘못된 보고를 받고 있어 푸틴이 러시아군 능력치를 과대평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쇼이구 장관을 비롯한 대부분의 러시아 군부 실세들은 푸틴에게 러시아군 현황 보고를 할 때 약간 부풀리거나 과대포장을 하여 보고를 하는 경향이 있는 상황입니다. 때문에 푸틴은 러시아군의 능력치를 과대평가하여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였으나 많은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해버린 상황입니다. 때문에 현재 러시아는 핵무기 사용을 검토하고 있으나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 다섯 번째, 핵무기를 사용할 수 없는 러시아. 일각에서는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사용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자폭행위라는 평가를 내놓습니다. 바로 편서풍 때문입니다.
사시사철 불어오는 편서풍이 세계 3대 곡창지대인 초르노젬, 우크라이나와 러시아 남부에 깔려있는 비옥한 농경지대를 완전 망쳐버리기 때문입니다. 만약 우크라이나의 핵무기를 사용하게 된다면 편서풍을 타고 사시사철 방사능이 러시아의 최대 곡창지대를 망칠 수밖에 없을 것이란 분석이 나옵니다. 그뿐 아니라 러시아 최대 수도권인 모스크바 역시 우크라이나와 인접해 있어서 사실상 핵무기를 사용하는 것은 자폭행위로 볼 수 있습니다. 핵무기의 방사능 낙진이 전부 모스크바 수도권에 쌓이기 때문입니다. 그뿐 아니라 수십 년, 수백여 년간 세계 최대 곡창지대 중 하나인 체르노젬이 핵물질로 오염됨으로 인해서 러시아에 대기근 사태가 벌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비관적인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조속히 러시아가 핵무기 카드를 내놓지 못하도록 우크라이나, 인근 비시그라드 국가들에 대한 지원과 세계적인 연대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옵니다. 러시아에서는 한국에 대한 호감도가 매우 높은 상황이었으나 최근 한국이 러시아 제재에 본격 동참하면서 러시아와 한국 간의 관계에 금이 가기 시작했습니다. 심지어 중립국인 스위스마저도 러시아를 외면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러시아가 다시금 정상국가가 되려면 푸틴이 책임지고 사퇴를 하고 전후배상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국토전략TV 오늘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제가 대통령이라면요. 지금 당장 한국산 전투기를 우크라이나에 선물할 것 같아요. 가엾은 우크라이나 국민 여러분 힘내세요. 유익하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을 꾹 눌러주시고요. 또 댓글을 통해 좋은 의견을 남겨주시면 이번 한 주 거대한 행운이 있을 겁니다. 그러면은 안녕히 계세요.